자, 일단 3페이지 보니까 뭐 배우는 거냐면 오늘은 거기 나와 있는 자, 현대 소설부터 나가는 거예요. 현대 소설부터. 자, 일단 자, 맨 처음에 작품 이거는 개관을 좀 해야 돼요. 자, 일단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일단 제목은 현대소설 박경리 작가가 쓴 불신시대라는 작품. 자, 제목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제목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는 뜻인 거잖아. 여기에서 불신의 시대다. 믿을 수 없는 시대다. 그럼 그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언제를 뜻하는 거냐? 그게 바로 6.25 전쟁 후를 의미하는 거. 알겠지? 요 책 갖고 가면 돼. 이제 이거. 알겠지? 자, 그래서 6.25 전쟁 후가 바로 어떤 시대냐? 불신 시대라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주인공 이름이 바로 누구냐면 진영이라는 애가 나오거든. 그래서 진영이가 겪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불신시대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어. 되게 사실적으로.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어떤 거냐면 진영이 남편이 있어요. 자, 근데 남편이 어떻게 되냐? 수복하기 전에, 서울 수복되기 전에 죽게 돼. 전쟁 때. 그럼 이 남편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어. 근데 진영의 아들도 결국은 뭐냐? 죽게 되는데 사실 뭘 때문에 죽은 거냐면 아들이 의료 과실 때문에 죽은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1차적으로 아들이 의료 과실, 왜냐면 아들을 수술을 하는 데 있잖아. 의사가 있지 뭔가 되게 꼼꼼하게 살피지를 않아.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이런 것도 살피고 해야 되는데 대강 하는 거야. 그래서 의료과실로 아들이 지금 결국은 죽게 되면서 진영은 1차적으로 의료계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돼. 알겠지? 자, 근데 아들을 잃고 나서 있잖아. 진영에 누가 나타나냐? 엄마가 있어. 근데 어머니가 손자를 잃은 거잖아. 그래서 진영이한테 권유를 하는 거지. 거기 절에 가가지고 시주를 해서 우리 손자가 좋은 천당이라도 갈 수 있게, 극락이라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자. 라고 해서 절에 가. 그럼 절에 가가지고 있잖아. 뭘 모시는 거냐? 아들을 위패도 모셔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갔는데 그 절에 있는 공간이 그 절이 종교적인 건데 엄청 세속적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또 진영이가 뭘 느끼게 되는 거냐? 그러한 종교에 대한 불신을 경험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잘 봐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야. 사실 봐. 의료계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나오냐? 종교계가 나오는데 의료계하고 종교계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도덕적이어야 하는 곳이지. 그렇지? 인간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곳이 바로 여기야.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타락해도 이곳은 타락하면 안 되는 공간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인간적이고 그다음에 되게 도덕적이어야 되는 그러한 곳마저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세속적이고 속물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알겠지? 그래서 작가는 이걸 통해서 6.25 전쟁 후에 뭘 드러내고 있다? 불신시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알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진영이가 겪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타나. 근데 이것만이 지금 뭐가 아니라 불신이 아니라 지금 또 뭐에 대한 불신도 나타나는 거냐면 자, 잠깐만. 여기에 지금 가월동 아주머니라고 뒤에 나와요. 근데 가월동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인 거냐면 이 사람이 개를 하거든. 그래서 이 여자가 있잖아. 개돈을 갖고 사실 개돈은 자기 돈이 아니야. 그치? 개가 어떤 건지 알지? 어떤 거냐면 옛날에는 개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몇 명이 있느냐? 10명이 있다. 그럼 10명에서 얼마씩 내기로 하냐? 매달
10만 원씩 내기로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정하는 거냐면 개돈 타는 순서를 정해. 그럼 어떻게 하냐? 1번이 딱 됐어. 그럼 1번으로 나는 어떤 거냐면 10만 원만 내고 첫 달에 100만 원을 내가 다 갖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돈 갖고 가고.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거냐면 개돈이 운영이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얘가 뭘 썼냐? 이 아줌마가 일명 개주였나 보지. 그런 거 관리하는 사람을 개주라고 하거든? 근데 그 개돈을 갖고 있었는데 이 개돈을 어떤 사람한테 빌려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빌려주고 얘가 뭘 하려고 했었던 거냐? 이자 노름을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근데 그 남자가 여기 지금 아줌마한테 뭘 안 줘? 이자를 안 줘. 근데 사실 이 아줌마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면 자기 돈이 아니잖아. 그치? 개돈은 지 돈이 아니거든. 지 돈이 아닌 걸 갖고 이자 노름을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아줌마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근데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얘가 피해자가 되기는 하지. 그래서 얘가 어떤 상배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여기 뒤에 나오거든. 상배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있잖아.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직책이 회사에서 지금 전무님이었나 봐. 그래서 뭘 믿고 빌려줬냐 그러니까 같은 종교인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봐봐봐. 뭔가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야 교회 다닌다고 하면 되게 도덕적일 것 같고 윤리적일 것 같고 이러한 그냥 약간 근거 없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아줌마도 어떤 거냐면 얘네가 아들이 상배라는 아들이 세례도 받고 하니까 되게 도덕적으로 믿을 만한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 빌려줬는데 이자를 안 주는 거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그 교회에 있는 다른 여자한테 토로를 했더니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을 소개를 해줘. 그 남편이 바로 누구냐? 김씨라는 인간이거든? 근데 이 인간도 지금 나쁜 놈이야. 김씨는 중간에 껴가지고 있잖아. 어떻게 좀 뭐가 좋냐면 수학이 좋나 봐. 그래서 뭘 바라는 거냐? 요 전무가인은 사실 전무가 돈을 쓴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뭔가 돈을 썼나 보지. 그래서 그 전무가인도 회사에 사장한테 있잖아. 약속 어음이라는 걸 받아내. 약속 어음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몇 월 며칠까지 우리가 돈을 주겠다 하는 그런 걸 어음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왜 옛날 드라마에 보면 회사 운영하다가 어음이 부도가 났다 이런 말 많이 들어가지. 그 어음이 부도가 났다는 게 무슨 말이 뭐냐면 이게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받겠다고 하고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야. 그래요. 약속 못 지키려고 갖고 가세요. 약속 못 지키면은 줄줄이 그게 부도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약속 어음을 사장한테 받아온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죽어버리느냐? 이 돈 빌려갔던 전부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김씨는 있잖아.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꿍꿍이가 있었겠지? 그럼 약속 어음을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이 가rol동 아주머니한테 갖다 줘야 되잖아. 근데 안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김씨도 썩은 놈이야 얘도. 알겠지? 근데 지금 이 아줌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냥 다 이렇게 맡겼었던 거지. 그래서 이 아줌마가 진영이한테 자기가 겪은 일을 다 토로를 해요. 그럼 진영이는 처음에 아줌마한테 오더니 놀랍기도 하고 분노도 생기고 하길래 왜냐면 지 돈이 아니잖아. 아줌마가 지 돈 아닌 걸로 개돈 불려가지고 이자 노름 하려고 했던 것부터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건데 그거에 빡치면서도 또 아줌마 말을 듣다 보니까 또 불쌍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서는 뭐 하겠다 그러느냐 아줌마하고 같이 가서 가주겠다고 또 얘기를 해. 알겠지? 그치? 문제 해결하는데 같이 가주겠다고. 근데 이제 이런 1년에 근데 또 아줌마가 또 어떤 대학생한테 또 사기를 또 당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이야기를 겪으면서 진영이는 있잖아. 완전히 어때? 이런 모든 이 시대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돼. 근데 불신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이거야. 얘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지금 불신시된 거잖아. 근데 그 불신을 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주인공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가거나 좌절로 가거나 이러지 않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진영이가 어떻게 끝나는 거냐면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요 진영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결국은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뭐로 가려고 하는 거냐? 새로운 모습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의지를 드러내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자기는 있잖아. 절대 이러한 무엇에 물들지 않겠다. 이러한 불신 시대에 물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
알겠지? 됐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중간 줄거리는 여기 중요한 부분인 거고 마지막 부분은 요 장면은 이제 지금 누구의 자기 아들의 위패랑 이런 거 사진이랑 갖고 와가지고 태우는 행동 나오잖아. 그 태우는 게 다 과거하고 단절하겠다는 뜻인 거야.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내가 나가겠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과거의 추억은 추억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나는 내 생명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시대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진영이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의지를 통해서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본문부터 한번 볼 거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 거냐면 진영이가 지금 되게 아픈 상황인 거야. 근데 지금 변변하게 치료를 못 받은 거지. 그게 바로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자, 한번 가보자. 한여름 내내 진영이가 알았대. 그리고 애초하게, 자, 요게 중요해. 맨 처음에는 경미하게 발생했던 거야. 경미의 남출. 요즘에는 우리 봐봐 항상 생각해야 돼. 소설 문제의 트렌드가 있잖아. 내용 파악하는 거야. 내시도 마찬가지. 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경미하게 발생했던 뭐였었냐면 해결핵이었던 거거든? 근데 그게 계속 뭐 됐던 거야? 방치가 됐던 거지. 전적으로. 그죠? 그래서 얘가 제대로 치료를 못 했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심각하지 않았다. 근데 제대로 치료를 못하고 방치되었기 때문에 그 경미했던 게 이렇게 화살표면 돼. 악화돼 갔던 거야. 됐죠? 자, 근데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폐경력만 있었던 게 아니야. 거기 뭐도 있어?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발병을 한 거지. 그지? 그래서 완전 엎친 데 덮친 상황인 거야.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겪고 있어. 그래서 나오죠. 찬물만 마셔도 배탈이나 게다가 눈병도 나지, 막 입이 부르트고 알타못해 귀까지 앓았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 해째 건드리지 않고도 충치. 그러나 여기에서 여러 해 동안에 건드리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야? 아마 이거겠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았던 거지. 그지? 그럼 여기까지 겹치는 거야.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신거렸다. 그럼 여기까지 문단 이렇게 묶거나 이렇게 묶어서 이거는 바로 뭐냐? 요 주인공 진영의 뭐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냐?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이 진영이 육체적인 고통이 사실적으로 묘사가 된 거죠.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이 계속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뭐냐? 봐봐. 하나의 육신이 해체되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바로 이 문단이었죠. 그지? 자, 근데 거기에서 몸서리치는 뭘 느끼는 거냐? 무서움을 느껴. 그럼 자기가 왜 무서움을 느끼는 거냐면 얘는 지금 남편도 죽었지? 그리고 아들도 죽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해. 마치 쨍쨍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와 같은 생명. 여기 묶어놔두면 돼. 그죠? 자, 그럼 뭐뭐 같은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무슨 법? 직유법이죠? 상상을 해야 돼. 봐봐. 뒤지게 햇빛이 내리쬐는 거야. 근데 지금 뭐가 있어? 지렁이 한 마리가 있어. 근데 지렁이 한 마리는 어떤 거냐면 되게 약한 거잖아. 사람이 밟으면 지금 죽어버릴 거잖아. 그리고 게다가 애가 막 햇빛 속에 있으니까 지렁이는 원래 어디에 잘 있어? 수분이 있어야 되잖아. 햇빛 속에 있으니까 완전 늘어진 상태인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진영의 어떤 모습인 거냐?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알겠죠? 그렇지? 자, 이렇게 병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그럼 병이 겹치는 걸로 인해서 진영의 모습이 꼭 뭐 같다고 느끼는 거냐? 한 마리 지렁이 같다고 느끼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이 딱 그거야. 그리고 그나마 아직 안 끝나.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여기를 줄여야 돼. 정신도 해체되고 있대. 알겠죠? 그렇지? 자,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요 문단 요렇게 묶어라. 요렇게 묶어서 요게 바로 뭘 뜻하는 거냐면 진영이가 육체적인 고통에다가 플러스 얘가 뭐라고 있는 거냐? 정신적인 혼란,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애가 완전 무너져가고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묘사한 장면인 거냐? 거기다 이렇게 쓰면 돼. 감각적으로 묘사한 부분이다. 알겠지? 그치? 굉장히 감각적으로 묘사한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떤 장면들이 겹치는 거냐면
진영이가 과거에 겪었던 이야기들이 여기에 겹쳐서 나타나. 그래서 나오죠. 밤마다 귓가에 울려오는 애들 울음소리 있어. 산 언덕 집이 무너지는 소리. 이거 다 어떻겠어? 전쟁. 알겠죠? 그죠? 전쟁을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뭐 있어? 산산이 바스러진 일주가들이 수없이 날아와서 얼굴 위에 박히는 뭐도 있냐? 이건 환각도 있고. 그리고 또 눈 감은 말 있잖아. 내장이 터진 소년병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 얼굴이 막 나온대.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스토리가 이거야. 잘 봐봐. 남편이 있잖아. 죽기 전에 진영이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봤던 어떤 소년병의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그 소년병이 어떤 거냐면 남편 앞에서 진짜 내장이 터져가면서 죽은 거야. 전쟁 통해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남편이 진영이에게 해줘.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진영이가 또 뭘 겪게 되느냐. 자,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남편이 그 해줬던 이야기 속에 소년병 꿈을 또 꿔요.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자기 아들이 죽은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요 소년병 얼굴이 바로 그거랑 연결돼. 그리고 남편 얼굴에다가 애 얼굴에다가 보동, 노랑, 파랑, 마지막 실검은 이런 것들이 빛깔을 차례대로 뒤덮여가면서 지금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진영의 주변을 꽉 사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어때? 얘가 막 환각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혼란과 고통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 얘가 느끼는 환각이랑 플러스 어때? 과거, 경험 같은 거. 이게 함께 들어있는 거야. 알겠지? 환각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가 전쟁 통해서 겪었던 경험,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아이를 잃은 지금 슬픔, 뭐 그다음 남편이 잃은 슬픔,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육체적인 고통 플러스 뭐가 나타나? 정신적인 고통이 나와. 그 과정에서 결국 이렇게 소리, 감각, 색채 이런 순서로 진영의 신경이 궤도에서 무너져 나갔다. 그럼 칠판 한번 봐. 요 진영의 신경이 궤도에서 무너져 나갔다는 것 자체가 바로 어때? 진영의 상황을 상태라고 하자. 어떻게 표현한 문장이야?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장. 알겠지? 얘가 이제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거잖아. 그래서 그걸 되게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 바로 이건 거야. 됐죠? 자, 그리고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가냐? 내버려 두었던 몸을 끌고 이제 어디로 간 거냐? H병원으로 가.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가 나타나냐? 병원 얘기가 지금 나타나거든. 그럼 봐봐봐. H병원에다가 세모 표시해놔. 그냥 다 써온 거야. 알겠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병원, 의료계의 현실이라는 것 자체가 진영이가 그 전에 병원을 많이 겪었었거든. 아들이 죽을 때도 겪었었고. 근데 그 겪은 병원들이 H병원하고 다르지가 않아. 다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거기 갔어.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일이 멀다고 그만 가는 걸 그냥 중지하고 말았대. 그럼 잘 들어. 왜 이렇게 그만 중지한 건지 이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그럼 뭐가 있는 거냐?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다가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중심적인 이유가 아니야. 알겠죠? 근본적인 게 아니야. 그치? 이것도 지금 자기가 병원에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야. 그러나 여기 나오잖아. 직접적 동기. 됐죠? 얘가 지금 병원에 안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 외국제 주사용의 빈병들을 팔아버리는 장면을 봤기 때문인 거야.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진영이가 병원에 가지 않는 근본적이라고 해도 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해도 되냐? 결정적이라고 해도 돼. 근본적 이유라고 해도 되고 결정적 이유라고 해도 돼. 됐죠? 그래서 지금 봐봐봐. 이게 무슨 상황인 거냐면 실제로 전쟁 끝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다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하냐? 당시에 뭐가 지금 부족한 거냐? 봐봐. 전쟁 후야. 그럼 이 상황에서 의료용품이라는 것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알겠지? 그치? 그리고 되게 가난하고 못 살았잖아. 그럼 이런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려고 했던 그런 썩은 놈들이 많이 등장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병원에서 있잖아. 뭘 파는 거냐? 빈 병을 팔아.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빈 병 팔면 거기다가 가짜약을 채워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막 팔고 이러는 거야. 당시 옛날에 막 그렇게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약이 이렇게 막 유통되기도 하고 있잖아. 그랬던 현실. 그럼 봐봐봐. 일단 물론 어때? 그런 어둠의 경로로 약을 유통하는 것들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도 문제야. 병을 파는데 팔아지
제끼는 이런 병원도 문제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진영이가 지금 이걸 본 순간 H병원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치? 완전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야. 그래서 나오죠. 봐봐. 얘가 겪었던 거야, 다. Y병원에서는 주사약에 지금 불량을 속였어. 그리고 그 다음에 S병원은 완전 엉터리야.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H병원에서는 어때? 빈 약병을 팔았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이 다 뭘 드러내는 거냐? 요거죠. 의료계의 도덕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알겠지? 의료계의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면 돼. 비윤리적인 모습이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료계하고 종교계는 거의 인간성과 도덕성의 최후란 말이야. 근데 그런 곳마저도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인 거지. 그치?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야. 그리고 진영은 그 장면 나와. 간호역이 빈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짐작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거래. 그러나 H병원만이, 그러니까 봐봐. 요 병원만이 빈약병을 파는 건 아니야. 됐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이런 의료계의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이럴 때 쓸 수 있는 말을 뭐라 그래? 만연하다 그래. 알겠죠? 만연이라는 게 무슨 말? 널리 퍼져 있다. 됐죠? 여기저기 널리 퍼져 있다라는 걸 만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리고 그 빈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만 할 수도 없어. 혹은 어때? 잉크병이나 물감병이나 후춧가루병으로도 흔히 이용되고 있어. 근데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나오잖아. 가짜 주사약에 범람하고 있다는 거. 대신 완전 지금 속물적인 거야, 병원들이. 그리고 상인들은 또 있잖아. 그럼 봐봐. 이 새끼들도 문제인 거지, 유통하는 애들도. 그럼 가짜를 뭐라고 지금 속이느냐? 진짜 속이 진짜라고 지금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얘네도 도덕적으로 다 타락한 거.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다 뭘 드러내?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신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진영은 그걸 생각하니까 인술이라든가 아니면 권위 증인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들 같아서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신뢰감이 사라진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바로 뭐야? 불신인 거지. 그치? 물론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빈병일지라도 그것은 전연. 자, 전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도 아까 있었잖아. 전적으로 이런 뜻인 거야. 전연이라는 것은. 그럼 전적으로 그 의사의 소유고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 권리야.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 권리보다 무수히 많은 마치 패스트처럼 잘 봐. 패스트처럼 그랬으니까 무슨 법? 직유법이죠. 알겠죠? 자, 그리고 7번 봐. 너네 패스트가 어떤 건지 알지? 옛날에 진짜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던 유럽을 휩쓸었던 얘가 전염병이야, 전염병. 알겠죠? 사람들 겁나 많이 죽었던. 그치? 그래서 패스트에다가 비유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에 대한 무슨 인식을 드러내는 거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치? 패스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만연되어가는 가짜 주사약 생각만 하는 것이었다.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봐봐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진영이의 관점에서 당시 의료계에 만연한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 그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설이 있잖아. 갑자기 확 이렇게 넘어가. 시간이 바뀌는 거. 자, 그래서 봐봐. 여기 쭉 봐.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다. 앞문장하고 너무 안 어울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이 갑자기 왜 나오는 거냐면 요거야. 계절이라고 해도 되고 시간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이 변화를 되게 간결하게 표현한 거야. 시간이 흘렀다는 걸. 됐죠?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품었다고 하면서 간결하게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거. 그치? 그런 장면이 뒤에 또 나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잘 봐. 내용이 그래서 전환되는 거야. 그럼 앞에까지는 뭐였어? 의료계의 문제가 나와 있었죠. 그치? 자, 근데 이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제 아주머니. 아까 얘기했었죠? 요 아주머니가 있잖아. 아까 말했던 가월동 아주머니거든. 그래서 칠판봐. 요 아주머니는 어떤 인물인 거냐? 이중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게 이중성인 거냐면 불쌍한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아줌마가 또 비도덕적인 면도 있어. 알겠지? 그치? 그래서 진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아주머니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냐? 봐봐봐. 뭔가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뭐야? 연민의 대상이야. 진영의 시각에서 봤을 때 부정적인 인식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연민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치? 얘도 먹기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야.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고 했던 약속대로. 그러니까 봐봐봐. 지금 원금만은 돌려주겠다고 했던 약속대로라는 말 나와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진영도 진짜 착한 거야. 아줌마가 있잖아. 갯돈을 지금 떼먹었었어. 진영이의 갯돈을. 알겠지? 근데 그것을 이제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실제로 아줌마가 조금씩 해가지고 갯돈을 돌려주기는 해요. 그치? 그럼 너네 같으면 어떻겠니? 내 돈 갖고 지금 2년이 튀었는데, 그죠? 그래서 내 돈을 지금 떼먹었는데, 이렇게 지낼 수 있어? 그러지 못하지. 그치?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진영이라는 인물이 다른 인물들하고 다르게 뭘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냐? 인간성을 갖고 있는 인물인 거야, 진영이는. 알겠죠? 주인공 진영이는 인간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우리 인간성이라는 게 사실 뭔가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좀 느낌 안 오는데 영어로 하면 바로 뭐야? 휴머니즘이다. 휴머니즘. 그치? 그런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 인물이 바로 진영인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10,000원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것으로 원금 10만 원은 다 받은 셈인데, 그러니까 사실 걔 하면서 있잖아. 뒤에 갯돈 받는 사람들은 조금씩 이자를 받는 거거든. 근데 진영이는 지금 뭐밖에 못 받은 거냐? 원금밖에 못 받은 거야, 사실. 그래서 원금이라도 건지긴 했죠. 어쨌든 일셈인데 조금씩 보내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았다 하고 여기 괄호해야 돼. 그게 무슨 말인 거냐면 아줌마가 어떻게든 원금은 갚아주겠다고 해서 한꺼번에 돈을 준 건 아니고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진영이한테 좋았던 거야. 근데 그 돈 지금 있냐고. 다 써가지고 진영이도 없죠. 그치? 그래서 이게 바로 뭘 드러내냐? 진영이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죠?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돈 받으면 계속 또 먹고 사느라고 써왔던 거지. 그치? 자, 그럼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를, 자, 그래서 문수가 누구냐? 진영의 아들이야, 아들. 그래서 그 위패를 절에다가 모신 데에 대한 불만을 얘기했대. 그럼 지금 이 문수의 위패를 절에다가 모신 건 문수의 뭘 위해서야? 극락에 가기를 비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란 말이야. 근데 아줌마가 거를 지금 불만을 얘기하는데, 왜 그런 우상숭배를 하느냐고.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게 바로 무슨 말이야? 종교적인 거, 그지? 종교적인 믿음을 뜻하는 거야. 아줌마 좀 이상하지. 왜냐면 얘 보고 너네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믿어가지고 우상숭배 하냐 그래놓고서 지는 또 그 삼배 아버지한테 돈 빌려줄 때는 또 종교 믿는 애니까 믿음이 있어가지고 빌려줬다 그래. 그지? 근데 좀 이상한 애야 얘도. 그래서 왜 이런 우상숭배 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야.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버리고 그저 망명하게 지금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에다가 비추어.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에다가 비추어. 됐지? 자, 그래서 잘 들어. 여기에서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전에 아까 쌤이 얘기했었잖아. 이게 스님들도 다 써봤어. 이 문수의 위패를 이제 모시러 갔을 때 있잖아. 스님들이 있잖아. 돈 받은 순서대로 지금 돈 많이 낸 순서대로 이런 거 해주는 거고 있잖아. 얘네는 돈을 많이 못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대강해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도 다 썩어버린 거야. 그래서 진영이는 일단 뭘 느끼고 있느냐. 이러한 종교에 대한 불신을 느끼면서 근데 동시에 아들이 엮인 일이잖아. 그치? 어떻게든 여기에라도 의지해서 아들이 어디 갔으면 좋겠어? 극락에 갔으면 좋겠죠? 그치? 그래서 불신 플러스 믿음이 있는 거야. 알겠죠? 그걸 보고 자기 스스로 모순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거.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장면 바뀔 때 아까랑 똑같죠? 추석날이었다. 되게 간결하게 어때?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를 표현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자, 이제 3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자, 보자. 자, 사쪽으로 보니까
진영이는 이제 추석날인 거야. 자, 어머니가 절에 가는 걸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에다가 동그라미 진영이 엄마야. 엄마는 뭐에 대해서 믿음 갖고 있는 거냐? 여기 지금 종교에 대해서 믿음이 그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손자가 극락에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되게 독실하게 다녀요. 절에 가는 걸 안 말렸어. 도리어 정성 들여서 사다 놓은 실과 과일을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주었대. 그럼 거기 보니까 뭐 배도 있고 뭐도 있고 있었다 그러지? 그럼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서던 진영은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나와 있어. 당신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겠수 하고 요게 바로 뭘 드러내는 거냐? 종교, 개의 도덕적인 타락을 드러내는 장면. 알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 전 장면인 거야. 얘가 이제 문수의 위패를 모시러 어머니하고 같이 절에 간 거야. 근데 갔는데 여기 스님들이 있잖아. 되게 못마땅해 하는 거야. 얘네가 갖고 온 음식부터 얘네가 낸 돈부터 다 못마땅해 해. 그리고 막판에 있잖아. 거기 이렇게 제사 같은 거 지내고 나서 음식을 이렇게 싸준단 말이야. 근데 진영이는 거기서 완전 망상해가지고 음식도 안 싸와. 근데 또 거기에 스님이 얘네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런 말투야. 야, 니들처럼 돈 조금 내고 니들처럼 이런 보잘것 없는 음식 갖고 오면 우리 같은 스님들이 잘도 먹고 살겠다야. 이런 거야. 알겠지? 그치? 야, 당신들 같으면 우리 같은 중이 어떻게 먹고 살겠냐? 이 뜻으로 한 말인 거야. 됐죠? 그래서 대놓고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돈 얘기를 한 거잖아. 그치? 엄청 종교가 있잖아. 되게 어떤 모습인 거냐? 속물적인 모습인 거야. 이렇게 말했던 게 진영이가 생각이 난다는 뜻. 그치? 자, 그래서 당신들처럼 이런 식으로만 돈 내놓으면 우리 같은 중이 어떻게 먹고 살겠냐? 라는 뜻으로 말한 거야.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나. 아, 문수가 먹을 걸 중이 먹다니. 그러니까 봐봐. 문수를 위해서 갖고 가는 이런 정성스러운 이런 과일들이 결국은 다 누구의 뱃속으로 들어가? 중의 뱃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진짜 개빡치는 거지. 아깝다. 미쌀스럽다. 진영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죠? 그래도 그러나 다음 순간 부끄럼 때문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또 중요해요. 알겠지? 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냐? 그럼 봐봐봐. 잘 들어. 아깝다 그러고 여기서 잡아. 아깝다 그러고 밉살스럽다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본인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뜻인 거야. 왜냐면 자기도 어떤 거야? 이 중이나 아니면 의료인들처럼 뭐 해버렸던 거니까 속물적 생각을 한 거니까. 알겠지? 그치? 그래서 본인도 있잖아. 이렇게 속물적인 생각을 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 느끼는 거야. 그치? 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진영이는 이러한 타락한 시대에 절대 물들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인 거야. 됐죠? 그래서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이 붉어져. 아, 이런 파렴치한 생각 나오잖아. 그 파렴치한 생각이 바로 요거랑 연결되는 거. 아깝다, 밉살스럽다. 됐죠? 왜 파렴치한 거냐? 지금 자기 스스로도 속물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됐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내가 왜 했던 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이 바뀌어. 문을 열고 걸고 뒷산으로 가. 그래서 잘 들어. 얘가 뒷산으로 올라간 이유가 바로 요거야.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됐죠?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떤 거냐면 답답한 마음을 뭐 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뒷산에 올라가는 거야.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에 뒷산이라는 공간이 또 되게 중요해. 근데 갔더니 뭐가 있느냐? 산에 개딱지 많은 천막집이 군데군데 있어. 그래서 봐봐. 산의 모습 나오죠? 개딱지 많은 천막집 있어. 그리고 들꽃 한 송이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는, 너무 중요하죠? 들꽃 한 송이하고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어. 굉장히 어떤 곳이야? 삭막한 공간인 거야. 그치?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빈민굴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야. 말이 산이지 이미 산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요 문장들이 바로 뭘 드러내는 거냐? 전후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 됐죠? 그래서 그 전후의 비참한 현실이 밑에 거랑 또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EBS 문제 나오죠? 얘는 바로 뭐 위주야?
진영이가 관찰한 거 위주로 내용이 전개되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밑에 봐. 짝짝이 된 샘터에서 물을 잇는, 거기 나오죠?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 다 진영의 시선에서 관찰한 거. 그지? 그리고 천막집 속에서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 진영이는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서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걸 깨달았다. 자, 그럼 칠판 한번 봐. 잘 들어. 그럼 여기까지 지금 뭐 한 거냐? 요렇게 해서 진영이가 뭐 한 거야? 관찰한 거죠. 그치? 그럼 여기 진영이 시선에서 관찰한 내용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 정말 절대적인 빈곤 상태의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치? 완전 절대적 빈곤 상태의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그나마 진영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인 거잖아. 그럼 진영은 절대적 빈곤은 아니야. 그치? 얘가 지금 이 마음에서 이렇게 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진영이 같은 경우는 이거잖아. 정신적인 고뇌를 드러내는 거. 알겠지? 그치? 그러면 봐봐. 이렇게 진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거 이거는 너무 뭐다? 사치라는 생각이 든다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왜 너네 이런 말 들어봤지?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아, 막 되게 힘들어해. 그치? 막 고통스러워해.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데 그러면은 막 옛날 어른들이 꼭 하는 소리가 그거야. 아이고, 저기는 먹고 살기 편안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라고. 그치? 육체적으로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하면 그런 정신적인 괴로움도 있게 되는 거잖아. 알겠지? 그치? 그래서 진영이가 스스로 느끼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정신적인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들처럼 육체적이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뭐다? 사치를 부리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칠판 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의 사치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걸 깨달았다. 하는 장면에서 진영에 뭐 있어? 성찰이 있지. 그지? 진영의 시선에서 바라본 관찰 내용, 그리고 플러스 성찰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문단. 진영은 한참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위에 가서 앉아. 그럼 거기에 바라다 보이는 시가는 시내야, 시내. 시가가 시내야. 그럼 시내가 있잖아. 봐봐. 산의 모습도 부정적이고 시내의 모습도 부정적이야. 여기 뭐라고 나와? 노절하다 그러지. 그지? 구름을 이룬 곳마다 집들이 마치 또 봐봐. 진딧물처럼 모양으로 하고 뭐 있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다닥다닥 붙어있어. 그 속에는 절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서양, 동양, 과도기처럼 있고 조화를 깨뜨린 딱 나오죠.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에다 줄거고 그래서 얘가 바로 어때? 진영이가 이 시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반영하는 단어다. 알겠지? 잡다하다라고 표현한 거니까. 됐죠? 야, 이런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건 가로수라고 해야 될까? 보랏빛이 서린 먼 산을 스쳐가는 구름이라고 해야 될까? 자, 그럼 봐봐. 요 문장의 의미가 뭐냐면 야, 이런 도시에서, 그럼 도시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도시에서 꿈을 꿀 수 있다면 그럼 그거는 그냥 가로수 같은 꿈인 것일까? 아니면 저 먼 산을 스쳐가는 구름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여기에서 봐라.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뭘 하기가 꿈을 갖기가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치?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꿈을 갖기가 어렵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 됐죠? 자, 그리고 진영은 얄팍한 턱을 베인다. 됐지? 자, 그래서 이 장면 봐봐. 산에 올라가서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그 속에서 뭘 봤어?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은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스스로 성찰을 한 거야. 그리고 산 속의 모습이나 다닥다닥 붙어있는 시내의 모습이나 진영의 눈에 보았을 땐 둘 다 부정적인 공간이다.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중요한 부분 줄거리로 왔습니다. 신앙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가로활동 아주머니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못한 진영은
아주머니에게서 대학생의 사기 행각으로 돈을 잃게 된 사연을 듣고는 도덕성이 붕괴된 인간의 모습에 지치고 만다. 여기 또 밑줄 그어야 돼. 됐죠? 그러니까 진영은 있잖아. 한 번에 지친 게 아니야. 여러 번의 이런 경험을 한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요 중간에 있었던 이 아줌마 얘기했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 아줌마가 또 어떤 거냐면 이거야. 사기 행각으로 돈을 잃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줌마 어떠냐면 꼭 그러지. 너네 그런 거 알지? 꼭 야근치 하는 것들이 또 사기당하고 다닌다니까? 알겠죠? 그 아줌마가 꼭 그런 존재야. 진영이한테는 되게 지금 뭔가 야근치 하면서 있잖아. 여기저기서 사기당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진영이가 거기에서 지금 완전 환멸을 느껴. 우리 봐봐.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환멸이야, 환멸. 알겠지? 그지? 우리가 사용하는 좀 속된 말로는 뭐라 그래?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됐죠? 질려버린 거야. 근데 명절이기 전에 명절이니까 절에 돈 보내야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진영은 그봐 어머니는 여전히 어때?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 근데 이제 결심을 한 거야. 그동안 벼르던 일을 해치우겠다는 생각을 한다. 진영의 결심이야. 그러고는 나오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고 자신들을 홀대하던 절에 찾아가서 그럼 여기까지 바로 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바로 뭐다? 종교계의 타락이라고. 그래서 외아들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찾아온다. 됐죠? 그래서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봐봐. 이 행동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봐봐. 얘는 있잖아. 뭔가 종교가 타락했다는 걸 알아. 불신이 들어. 근데도 약간 일말의 마음이 있던 거야. 이게 그래도 여기 있어야 문수가 어디에 갈 수 있을 거야. 지금 극락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들었어. 근데 이제 완전 환멸을 느낀 거지. 그렇죠? 그리고 내 아들의 위패하고 사진이 그 썩은 절반하게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찾아오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아들이 거기 있어봤자 어차피 극락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가 이제 강한 결심을 한 거지. 거기에 더 이상 둘 수 없어.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진과 위패를 찾아오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진영의 저항적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잘 봐봐. 저항의 대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당연히 어때? 불신 시대야. 진영은 이 시대에 저항을 하고 있는 거야. 그치? 불신 시대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절에 가서 위패하고 사진을 찾아오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문단입니다. 비탈길을 돌아서 산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기웃거려.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지금 마른 잔디에. 자, 눈이라고 단어 나온 거 보니까 겨울인 거잖아. 아까 우리 어때 명절이라고 나와 있었죠? 앞부분 줄거리의 중간 부분에.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뭐해?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봐봐. 잠깐 뭐 하고 있어? 한동안 물끄러미 내려다 보고 있죠. 그지? 그래서 요 상황에서도 이제 얘가 이걸 다 태울 거거든. 그지? 그럼 그 중간 단계에서 진영이가 잠시나마 뭘 하고 있는 거냐? 고뇌하고 갈등하고 뭐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다. 됐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사진이고 이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태워. 그지? 그래서 한참 만에 결심을 한 거야.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서 사진에다가 불을 그어대는 거야. 다 태워버리는 거. 그리고 위패는 이내 살라졌다. 살르다가 뭔지 알지? 다 타버렸다는 뜻인 거야. 위패는 금방 타.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져. 그리고 진영은 호주머니에서 휴지를 꺼내어서 타다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나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그리고 사진이 어때? 말끔히 타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위패와 사진을 태우는 행동. 여기에서 위패, 사진을 태우는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뭘 뜻하느냐? 과거 경험, 과거 추억,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인 거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진영이 추구하는 새로운 삶의 길이라는 것은 무슨 길인 거야? 당연히 이 불신 시대에 물들지 않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걸 지키고자 하는 거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이걸 지키고자 하는 거. 알겠지? 자기는 끝까지 뭘 지키겠다? 인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겠다. 알겠죠? 난 여기에 흔들리지 않겠다. 라는 거야. 왜냐면, 봐봐.
뭔가 종교가 타락했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지금 절에 가가지고 과일 갖다 바치고 이런 것들은 내가 거기하고 단절되지 못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다 태워버려.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을 위패하고 사실을 저 절에다가 지금 놔두지 않겠다는 거야. 차라리 다 태워버리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 거야? 아, 나는 진짜 저 따위 거에 의존하지 않을 거야. 저런 타락한 것에 나는 나 스스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갈 거야. 이거야. 저항의 삶. 그래서 그 다음 나오죠? 노르스름은 여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여기가 바람의 날이 없어지는 걸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어. 내게는 딱 나오죠?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있을 뿐이야. 무참히 봐봐 나오죠? 이거는 무슨 추억이다? 죽어버린 추억이다. 그치? 지금 자기에게 남아있는 추억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무참히 죽어버린 추억이야. 그래서 나오죠? 과거 경험이나 추억 같은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 그치? 진영의 깎은 듯 고요한 얼굴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뭐냐면 깎은 듯 고요한 얼굴에다 쭉 웃고 뭐라고 쓰느냐? 외적인 담담함이라고 쓰면 돼. 외적으로는 되게 담담해 보여. 됐죠? 근데 플러스 두 줄기 눈물을 통해서는 뭘 드러내? 진영의 내면적 고통을 드러내죠. 당연히 고통스럽지. 그치? 두 줄기 눈물이라는 것은 내면적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우리 EBS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이 있잖아. 핵심적인 것들이 진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거. 알겠죠? 의료계 문제, 종교 문제, 그리고 진영이 마지막에 삶에 대한 의지, 이거까지 싹 다 나와 있는 거라서 중요한 장면이 다 있는 겁니다. 그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문제는 패스할 거예요.